안녕하십니까. 임기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2층에 정형외과하고 자연치료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벌써 1년이 됐네요. 지금 3월 말 4월 초 가는데 눈빛까지 이렇게 촉촉해 내리고 조금 아까 전에 햇빛이 좀 비쳤는데요, 그죠? 하여튼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제가 글짓기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 되지만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이므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이요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이 따로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일의 완벽함이 저희를 완전한 평화와 자유로 이끌 때 저희는 그 완벽한 자유로움과 무한한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와 욕심 가득한 망상으로 기도를 하면 온 세상이 우상이지만 또 지옥이 이미 확인이 되겠지만 경험을 통해 진실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지옥의 삶이 결코 절망의 삶이 아님을 일깨워주신 주님께 영과 욕을 다 바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감염 이후 회복 예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겪고 나서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인류한테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과학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앞을 예측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의학계에 심각한 딜레마를 줬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아는 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근력 회복이 안 됩니다. 근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근력이 약해져 있으면 뭔가 하여튼 전체적인 원기 회복이 안 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력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력을 평상시에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근육 유지량 이거를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굉장히 익숙하신 재테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에 빗대서 근테크라는 말이 저희들 의사들은 물론이고 주위에서 어떻게 평상시에 근력을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의 기능이 떨어져요. 폐의 기능이. 그러니까 기침을 계속하고 가서 보면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해보면 무슨 복잡하게 무슨 폐조증이 있다 무슨 어떤 만성 폐질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데 그걸 실체 자체를 잘 못합니다. 어찌됐건 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폐의 기운을 높여주느냐
왜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왜 그러냐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반드시 호흡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호흡을 길게 끌고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짧게 끊어서 가야 되고, 그죠? 또 리듬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폐에 어떤 기본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는 편인데, 거기 나가서 반드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할 정도로 목청껏 제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가서 찬송을 잘 부르기 위해서 저녁 때 시간이 되면 제가 반드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좋은 멜로디는 찬송이 다 있어요. 네, 더더군다나 최근에 나오는 그러한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모더나이즈라고 할까요? 그 하모니, 화성학적으로 굉장히 아마 그거를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사를 조금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서 하면 빅히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전적인 것만 하는데 우리 현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아주 뛰어난 음악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하다가 현 목사님이 하실 때는 조금 모더나이즈한 그런 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어떻든 패기는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들? 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BMI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체질, 우리 몸의 지방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거 흔히 많이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BMI 지수가. 근데 이제 이런 걸로 하여튼 뭔가 측정을 해보니까 여자는 22%가 돼야 되고 남자는 23%. 왜? 이 비만도 측정했죠? 그겁니다. BMI 지수가. 비만도 측정. 가면은 이렇게 쓰면 이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로 보면 여자는 22%, 남자는 23% 정도. 어떻든 체지방이 3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16%, 17%가 안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회복하는 게.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17%, 16%꼭 BMI에 가서 재야 되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하철 계단을 스스로 오르기. 내리기도 중요한 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하고 내려오는 것만 안 한다. 일부 정형외과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올라갈 때에 우리가 좋아지는 그러한 우리 몸의 그런 어떤 부분하고 내려올 때 좋아지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완벽한 우리가 어떤 밸런스를 갖는 우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 등산 많이들 하시잖아요. 등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 저희 아파트가 15층까지인데 16층 옥상까지 등산해요. 16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걷는 코스가 1시간 정도 되는데 거기 올라가고 하면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올라갈 때는 전반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중심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중심이 앞쪽으로 가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똑바로 잡고, 그죠? 천천히 내려오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균형 감각이 좀 좋지 않고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난간 쪽으로 붙으면 실족하거나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벽 쪽으로 붙어가지고 벽을 대충 있게 의지를 하면서 오르거나 내리는 게 좋습니다. 내려올 때는 벽을 약간 의지하면서 천천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16층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3층까지, 이번 주는 다음 주에는 5층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마다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하시면, 그렇게 해서 오르는 거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같이 하면 특히 하체 운동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왕 나온 김에 그럼 상체 운동도, 이게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운동 외에 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체 운동은 뭐가 좋냐면은 푸시업이 좋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중에 푸시업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미국 여자들은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 가슴 쪽에 혈액순환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가슴에 문제가 있고 유방암이 있다든지 그러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푸시업해요, 여자. 저희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는 한 번도 못해요. 한 번 하세요. 일주일 뒤에는 2번 하고, 3번 하고.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100번, 오후에 100번. 제가 많이 할 때는 한 800번 정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수술 받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저는 제 몸에다가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인공관한테 참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요. 어떨 때 욕심 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체는 콜라병 따비 정도. 그리고 1km 정도는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중환합병증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에서만 이걸 측정을 했는데, 세브란스에서는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운동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니까 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근육량을 증강시켰더니 위험도가 굉장히 감소하더라.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32% 정도가 이 운동을 안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를 안 하는 분들보다 굉장히 좋더라. 예후가 굉장히 좋더라.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평생 운동을 해온 사람인데 정말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진행해 나가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32% 정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상적인 운동 전략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저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새마을 운동 체조 아시죠? 들어오는 보셨죠? 여기 뭐 남자분 한 분 계신데 군대 가면 국군 도수 체조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군에 가면은 뭘 하냐면 그 다음에는 뛰뛰기를 해요. 부보라고 하죠. 옛날 일본 사람들 표현처럼. 지금은 뭐 뛴걸음, 얘기하고 뭐 좌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하는데 40세 이후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심폐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능이 떨어지고 돌연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70대, 80대 된 분들이 마라톤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나는 뭐 20대들 하는 것처럼 나도 70대나 뭐 완주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일반화시켜서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썩 의학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스트레칭 운동을 먼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걷기를 하는데 리스닝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AI잖아요. AI. 그죠? AI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뇌입니다. 뇌. 저는 한 30년 전서부터 이 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고 여러 군데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재작년 말에 제가 미국에 있는 뇌파를 이용해가지고 뇌를 진단하고 그 뇌파를 이용해서 다른 것과 합쳐가지고 치료를 하는 BSCIA라는 시험을 재작년 말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뇌 공부를 좀 꽤 많이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걸 통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나오겠지만은 우리 뇌는요, 우리 뇌하고 근육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거를 활용하면 활력이 더 증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수명도 확실하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70대인데 뭐 이 나이에 뭐를 어떻게 하냐. 절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70입니다. 그러고 수술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펄펄 살아가지고 새로운 거를 또 꿈꾸고 또 제가 우리 현 목사님한테 유튜브를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로딩시키고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제가 경험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검증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여튼 줄이고 간단하게 그 결국 뭐냐?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운동, 스트레칭 운동, 맨손 체조한 다음에 걷기. 근데 걸을 때 우리 좋은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특히 더 중요한 게 언어를 보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그렇게 보면 뇌에 지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뇌를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육체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밀어붙이는, 여기에는 조금 비하인드 히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뇌가 기억으로 넘기는 단순한 어떤 에피소드한 메모리,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억을 장기적인 기억으로 바꿔가지고 대뇌에다가 갖다 쌓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새로운 거, 흥미있는 걸 추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새롭고 흥미로운 게 뭐야 도대체?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 싫어하는 분 계세요? 내가 걸을 수만 있고 볼 수만 있다면 여행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행 간다면 좀 가슴이 설레고 그러잖아. 그 여행과 같은 그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뇌를 아주 그렇게 활력을 촉진시키는데 그거와 비슷한 뇌 파장을 보여주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지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가슴이 벅차가지고 눈물이 더 날 정도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눈물 흘리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순간을 하는 거를 운동하고 같이 하면 그게 기가 막힌 뇌로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는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치매율이 떨어져. 이 논문을 누가 좀 써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로 절박하다고 이러면서 기도, 사실은 지금 기도라는 것이 그게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공감시키고 하는 데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런 스트레칭 운동하고 걷기를 할 때 그런 영감과 용기를 주는 그런 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필수가 아니라 그게 그냥 그러면 빨리 걸을 수 있어요? 걸을 때? 그 음악 듣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할 때 제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땀 내야 되는데, 나 지금 2만 보에서 나 뭐 벌써 아직도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 해가지고 무슨, 걷는 거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고, 걸으면서 릴렉스가 돼야 돼요. 저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걷습니다. 그 걷는 게 피곤이 풀려야 돼요. 그럼 빨리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걸으세요. 다만 바른 자세로 천천히.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 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몸이 리스트럭처링, 다시 재구성이 돼요. 이게 몇 년 쌓이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리드미컬하게 더 빨라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최근의 결과고, 그것이 나중에 말씀드린 뇌의 가소성입니다. 가소성. 뇌는 근육과 같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뭔가 하여튼 이 감성적인 그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를 같이 하면은 활성화가 높아지고 새롭게 다시 구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새롭게 되는, 이건 쭉을 해도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바뀌어져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운동 전략은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신활동,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어딜 가잖아요. 어디 필라테스를 간다든지 가는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운동 방법은요, 장소와 상관없어야 돼요. 그리고 기구가 없어야 돼요. 근데 맨날 그 기구 가지고 했는데, 그 기구가 없으면 오늘 못하겠어.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몸 설거지예요. 몸 설거지. 몸 설거지를 다 하루 동안 몸 썼으면 설거지 해가지고 정리정돈 해놔야지. 세상에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평생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가 왔을 때 일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가르쳐준다. 일을 하면서 치우는 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일만 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고, 일을 안 하고 이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 사람이 일하면서 같이 치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응? 그 사람은 가히 한 집안을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만들고 다 했는데 칠 게 별로 없어.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몸 설거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문 믿지 마세요. 저 논문 믿고 제 몸에다가 막 세려서 이상한 운동하다가 수술 받았어요. 옥스퍼드 논문 가지고 그래 하다가, 자,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범위를 설정해 놓고 그 결과를 이미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이터 처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이 세상은 모두 어떠한 상황도 포지티브 3분의 1, 네거티브 3분의 1, 중간 것이 3분의 1이 있습니다. 중간 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3분의 2, 3분의 1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라고 하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미시간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인데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어떻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몸 설거지니까, 설거지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좋아하시라는 말까지 제가 못해도 그냥 의무감을 하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한 번씩 지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좀 마무리가 뒤끝이 아버지가 깨끗하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붙어서 좋아.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설거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운동은 국민체조, 국군 도수체조,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25년 걸쳐서 여러 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천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유튜브에 가서 세운정외과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국민체조 같은 거 그거라도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할 때는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손을 구부리는데 빨리 하면 이 구부리는데 여기에 근육이 5가지인데 이 이두박근이 70% 작용을 해요. 빨리 하면 이 70%가 다 해버리고 나머지는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반대로 작용하는 삼두박근이 이두박근과 어느 정도의 탱탱한 장력을 유지해줘야 관절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너무 빨리 해버리면 여기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이것까지도 싸우면서 이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이 너무 녹다운이 돼버리면 일찍,
그런 관절이 불안정성이 나타나서 그것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갑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먹으면 다 생겨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높은 좋은 퀄리티의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뼈다구가 생긴 모습,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인대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딱 힌지가 저 경첩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인대잖아요. 그것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감을 그거는 정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그건 생겨먹기 그렇게 생겨먹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이나믹한 그런 동적인 안정감이 관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근육이에요. 이건 지금 뭐 또 근육은 우리 내부장기하고 다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먼저 늙는 장부가 뭐냐면 첫째가 콩팥이에요. 콩팥이 제일 먼저 빠르면 30대서부터 그게 나타난다는 거 있어요. 근데 저는 20대에도 나타나지 않나 이게 뚱뚱하신 분들은 그 콩팥이 제일 먼저 맛이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빨리 늙는 것이 폐입니다. 폐. 그래서 이제 지금 황사라든지 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진짜 중국이 저렇게 있는데 정말 참 막무가내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몽고에다가 우리 가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몽고에서 선교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근력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들숨과 날숨을 잘 맞추어서 모든 근육과 관절에 참여할 수 있고 관절에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기랑근이라고 하는 반대. 자, 이게 참 묘한 건데 팔꿈치를 구부리겠다. 그러면 난 이거만 해.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을 전혀 간과하지. 그죠? 그러나 관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만큼이나 뒤쪽이 어느 정도 저항을 줘야 관절에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균형.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의 건강은 균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구부리는 것만 좋다라고 한다면 그 관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점은 우리가 우리랑 전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랑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스트레칭 운동.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서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서서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요거는 누워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걸 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또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하는 건데, 눈만 바짝 뜨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0초, 이렇게 해가지고 30초. 그렇게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 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코어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 운동.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지중에서 코어 운동은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팔 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한 가지로 통일한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코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무릎서부터 배꼽 있는 데까지 여기를 코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만이 팔다리의 운동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조금 잡아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엔진은 뭐 하는데 중요해요? 가는데 중요하잖아요. 가는.
엔진 없으면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자동차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이크랍니다. 브레이크. 아무리 빨리 가는데 이 차가 쓸 수가 없다면 달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지된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달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데 AI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돈 벌기 위해서, 뭘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AI가 나중에 딥 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인사이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판단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지금 됐어요. AI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얘를 가르쳤어요. 얘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 다 가르쳤는데 오늘 갑자기 나보고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는 저기 사시는 태도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하다. 그래 나도 솔선수범을 보일게. 그것이 저는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희생하는 건 절대 없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할 거를 할 거를 못하고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데 다만 한 가지는 내가 사는 모습이 너희들한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다. 근데 꼭 이것만은 지정해야 될 것 같다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너희들 다 봐라. 그거는 너무 꼴불견이니까 그것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적 반응이 뭐냐면 아빠는 맨날 탄수화물에다가 탄수화물만 먹으세요. 저희 아들이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한테도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단백질도 드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 이 코어 운동은 이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팔다리 안정성은 확보가 안 돼요. 이 문제가 노인네들이 낙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균형 감각에 대한 약화. 또 하나는 코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깨졌을 때 자기를 다시 리플렉스풀하게 반사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어 운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국민체제에도 삭실히 하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거 그리고 꼭 해야 되고 그래.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해요. 다리를 드는 운동은 정형외과나 심리외과나 허리 아픈 데 가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다리 드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 우리의 건강은 균형이지 어느 하나를 세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이제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져야 돼요. 세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키 작은 사람이 등치가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균형 감각이 있느냐. 그 균형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가동성이에요. 가동성.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 자기의 운동의 탄력성이에요. 그 탄력성이 경직되어 있는 절대적인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탄력성으로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자유로운 유연성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 유연성이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중에 우리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균형의 레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은 것도 레벨을 맞추면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운동돼? 그 사람은 균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탄력성은 균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운동이 사실은 이 운동 중에
제가 본 운동 중에 사실상 가장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운동 중에 이것이 정말 인간이 만든 운동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완벽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저는 태극권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태극권 있죠. 천천히 하죠. 호흡 조절하죠. 항상 기마 자세를 해가지고 중심을 아래다 두죠.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게 서양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그런데 그 태극권 중에서 팔단금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거는 8개의 장구를 보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제가 10년 넘게 그걸 해보는데 분명히 그거는 뭔가 있어요. 우리 장구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진짜.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갖는 역동성과 디테일한 거를 제가 좀 보강을 하고 제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앞에다 놓고 해서 만든 게 지금 전신균형 회복 운동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 운동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긴 있는데 일단 태극권이 나온 게 제 나라 쪽 동이 쪽 계통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동이 쪽이라고 하면. 그죠? 동이 쪽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든 그거를 이제 그 모델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첨가하고 첨삭을 하고 한 겁니다. 그거는 알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직접 해봤어요. 제가 직접. 저는 큰 수술을 받고 3일 만에 합병증 때문에 항문으로 한 바퀴스 정도 혈면 쏟고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그거 나타나면 99%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는 새롭게 한번 주아 너 이번에 봐줬어. 응? 주님께서 그렇게 새 생명을 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한 1년 정도 가니까 너무 검사도 많고 너무 그래. 그래가지고 나도 의사인데 내과 나도 하면 공부한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 몸 내 프로그램 가지고 내가 이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는 의학의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 가지고 컨트롤하냐? 스트레칭. 어저께는 여기까지 됐는데 내가 요즘 이상하게 굉장히 마음도 불안정하고 동작이 잘 안 나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저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 기도. 저는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칭 운동하고 푸시업 100번 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계단을 지하 2층까지 올라갔다가 4층까지 올라가고 목사님하고 공부한 다음에 내려가서 다시 밑에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기도의 시간, 그 무수하게 많은 미명의 어슬만 데 가가지고 기도 드렸다고 하는 그 말에 거기에 섞여 있는 뭔가 그 느낌이 저는 매일 아침 그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좀 벅차오릅니다.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지 가가지고 정신없이 가가지고 그러려면 기도 좀 늦게 오더라도 그 문 앞에서 한 10초, 20초, 30초라도 기도를 좀 미리 하고 기도할 땅이 없고 아무 생각 다 치우고 간절함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기도 같아요. 이 기도. 이거는, 정말 이건 기도는, 저는 의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진짜 하면은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그 기회가, 어떻게 기회가 발현되는지를 저는 아주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 55장 10절인가 12절인가 거기에 저는 이제 가면 이제 매일 보다가 이제 영어로 제가 이렇게 딱 이거는 내 마음에 걸려들고 그러면 그거를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거 의미를 다시 되새겨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거기 큰 얘기가 나와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12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러면 너는 이제 이 말이 주는 그 감동이 저는요 아주 색다릅니다.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있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죽는 게 뭐가 그렇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나 하는데 저는 죽는 것이 좀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되냐면 애플의 핸드폰을 만들면서 그 했던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야말로 인간한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축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어떤 의미에서 공감하냐면 저는 어떤 때는 죽는 게 우리 인류한테 또 다른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줘요. 그렇게 보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의 할아버지하고는 같이 뛰는 제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어떻게 인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위해서 제가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처음에 눈 딱 눈 쑤시고 막 힘들고 그런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생각을 하면 벌떡 일어나져요. 제 마음속에 초등학교 3, 4학년 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 이제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긍정적인 정신 활동이라는 게 뭐냐? 걷는데 왜 노래를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되죠. 그죠? 여러분들 변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저는 변을 보고 나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변 잘 보고 대변 잘 보고 숨 잘 쉬고 하는 게 우리 차기성 목사님은 가끔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숨 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부정적인 뇌와 긍정적인 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퍼런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퍼런과 혈액순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안 돼 하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신경질 부리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아니 괜찮아 아니 또 해보지 뭐 이런 거 5년 10년 지나고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무슨 의향입니까? 이건 상식도 아니고 그냥 애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껌 사 먹을래? 그래 같이 가자. 그거지. 안 그렇겠어요?
이게 딱 하나로 보여줍니다. 하나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러면 끝나냐? 그거를 구체적인 목표로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도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죠? 구체적으로 난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루에 6개씩 먹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꼭, 이거는 결론이 이렇게 하는데 운동이 스트레칭이 기도가 되고, 뭐가 다 그 간절함이 기도라고 해서 외우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큰애를 어렸을 때 보면 레고를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큰애가. 뒤통수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레고를 사야 될지 뒤통수에 써야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큰애 어렸을 때처럼. 그겁니다. 그거. 우리 마음이 뭐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주님이 한번 손가시게 주님만 찾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를 제가 힘을 실어달라고 하면 그래 그건 좀 내가 들어줄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네. 어쨌든 이게 중요한 논문이고 긍정적인 정신활동. 그래서 제가 이 칼라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 외에 이 디테일한 구체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뇌 가소성. 지금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뇌가 그렇게 된다는 게 뇌가. 여러분들 80세, 90세 상관없어요.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속도로를 만들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없었던 건데 만들어지잖아요. 구체적인 거. 여러분, 이거 절대, 이게 21세기 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면서 이것이 뉴 호라이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AI한테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게, 제대로 인류하고 코퍼레이션 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자기 자식처럼 모든 사람이 AI를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컴퓨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반드시 AI가 같이 하나씩 가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다 생명과학이 스캔도 피부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세대가 30년, 지금 미국에서 한 10년 뒤에는 벌써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저는 분명히 이게 만들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AI 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의 또 다른 자기라고요. 근데 맨날 돈만 벌고 얘가 나를 이용한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자식을 키우던 AI를 만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놓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속적인 복이. 그죠? 팔굽혀펴기 제가 말씀드렸죠? 가슴, 유방암, 폐를 증강시키는 거. 여자분들 오케이. 미국에서는 여자분들 많이 해요. 올라갈 때는 약간 구부려서, 내려갈 때는 스트레이트하게 해서 내려올 때도 계단 내려오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0층까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3층까지만도 매일 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5분 매일 하는 거가, 그죠? 5분 매일 하는 거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에이, 5분 하고 뭐가. 근데 그게 5년, 10년이 돼보세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럼 그게 뇌의 가소성이에요. 그게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결론 뭐 법비운동 뭐 중매 이런 활성화 다 필요 없죠,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것은 제가 제 입을 빌어서 여러분에게는 제 자신에게도 얘기해 주고 싶은 거고 절대로 잊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강의는 이 정도까지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제 시간이 조금 있는데 혹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이거는 물어보고 싶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계단 오르기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내려가는 거는 관절에 무릎 관절에 안 아,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질문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전신 근육의 힘을. 그런데 내려오는 거는 근육은 주로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무릎 주위의 근육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몸이 앞쪽으로 돼 있죠. 근데 내려올 때는 스트레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몸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 균형이 제가 아까 링립이라고 여기 나왔죠. 중매.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눈하고 귀 사이에 여기 있는데 양쪽에 다 있죠. 근데 그 중매의 기능이 뭐냐면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 몸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모든 자율신경계, 운동, 인지 능력, 심지어는 감성 조절까지 전부 다 이 능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동 조절 중추, 그 다음에 운동, 인지 능력, 감성 조절 이걸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 면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인지 능력도 같이 있잖아요. 암 걸린 사람은 이 중매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 자체도 나쁜 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지간 중에서 불구대천지 원수는 형제지간 아니면 안 생겨요. 그죠? 우리 거를 딴 놈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난리를 법석을 치는 게 그게 암이고 면역성 질환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 정신 차리게 하는데 그게 사령부가 똑같아요. 운동 인지 능력, 우리 뭐 이 내부 장기 컨트롤하는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감성 조절까지. 이 감성이야말로 우주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감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끌고 다가가게 하는 힘, 그게 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성. 그래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이게 좀 역할이 덜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반드시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빨리 내려오지 말고 벽에 붙어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절대 서둘지 말고 조금씩 하면 나중에 10층에서 내려오다가 한 2, 3층 남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투둑투둑 내려와요. 정말 등산 잘하는 사람은 내려올 때 기가 막힙니다. 올라갈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내려올 때는 톡톡톡톡 해서 우리 같으면 그 거리를 한 2시간 걸려야 되는데 얘는 한 10몇 분에 내려와 버려요. 어려서부터 산속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중뇌의 그 운동인지의 능력이 좋아요. 훌륭한 퀘스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무릎에 괜찮은 거예요? 내려오는 거? 제가 그러잖아요. 글쎄. 2층까지만 하세요. 2층까지? 네. 그랬다가 그거를 일주일 해보세요. 그 다음에 3주째는 3층, 4주째는 4층. 제가 푸시업 800번 하고 어떤 때 1000번도 했는데 하루에 한 개씩 늘려갔어요. 돼요, 그게.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게 아니면 웬만하면 제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해보세요. 2층.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3층 됩니다. 또 퀘스천.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그 모든 그 병의 원인은 비만에 있다고 했는데 특히 복부비만. 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 계단 오르는 내리락 하는 거에 그게 도움이 되나요? 복부비만을 좀 줄이는. 그 질문을 다시 빗대서 얘기하면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오리동을 꼭 지나야 된다. 오리동이 서울까지 가는데 제일 중요하다. 그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게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비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만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밥을 한참 이렇게 먹고 걸어보세요. 밥을 많이 먹고 걸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이게 괴로운가. 그죠?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비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밥 먹고 잠자는데 그거 방법이 없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안 먹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밥을 먹었으면 네. 움직이셔야죠. 하다못해 스트레칭 운동이라도 하셔야죠. 숨 쉬고. 그런데 그 생각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맛있는 것 때문에 먹겠다. 그렇게 하면 그건 제가 다른 거 드리겠어요. 근데 글쎄요. 저는 밥 먹은 다음에 반드시 걷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피곤하면 걷습니다. 더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왜? 맞죠? 아니, 제가 천천히 걷잖아요. 그러면 피곤이 풀립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걷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걷는 게 얼마나 위대하다. 아니, 인간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데는 뭐 머리도 좋고 다 얘기하는데, 아니, 팔다리 없으면 살아있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 다리는 먹을 거 챙기려면 빨리 뛰어가야 되고,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거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딴 건 다 앞뒤 다 떼놓고 배부른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한다. 제가 절대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젊어서. 그래서 42살 때 제가 40살 때 제 체중이 89kg가 나왔어요. 제가 173인데.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42살 때 외국에 가는데 제 사진 이제 그 여권 사진을 보더니 믿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20몇 킬로를 줄였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너무 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층이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무슨 10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분명히 저희 공원을 저는 글쎄요, 제가 하여튼 거의 빼놓지 않고 이제 어디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도 뛰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새벽에 뛰시는 분이 계시고 하여튼 근데 젊은 사람들 가끔가다 뛰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렇게 10년, 20년이 중요한 거지 1년, 2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 한다는 거. 나는 죽어서도 하겠다. 천국에 가서도 하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 있어요.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네. 계단 오를 때 그 요령이 발을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은지 그 요령하고 아까 내려올 때 벽 쪽으로 해서 내려오면 좋다 하셨잖아요. 근데 또 내려올 때 우리가 발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내려와야 되는가 좀 알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심층적으로 질문하시는 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완벽성에 조금 릴렉스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디테일에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거는 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게 트러블성하죠. 예. 그런데 너무 그런 디테일한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올라갔든 2층 올라갔어요. 그럼 내려올 때 내려오시고. 예, 그냥 무슨 다른 거고 원칙에 입각해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예, 그렇게 천천히 말 그대로 천천히 조심해.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1번 그게 나올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업을 할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스칼라, 학자들의 그게 책임이죠. 그러나 처음에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디테일에 너무 말고 일단 시작합니다. 되겠습니까? 또 올라가세요. 네? 난간 잡고 올라가는 거이세요? 난간 잡고 올라가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잡으면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걸리적거리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거는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반드시 이 뇌 운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유튜브 보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게 안 돼. 내려올 때는 큰일 납니다. 올라갈 때는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가볍게 타치하면서 그럼 빨리 가겠어요? 안 가죠. 빨리 못으로 가려고 벅벅대기까지 천천히.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나랑 다를 수도 있죠. 여기에 무슨 절대적인 원칙 그런 거 없어요. 걷는데 걷는 거에 원칙 꾸리지 말라. 가급적 피고 다리는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이건 퇴화,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저 팔자는 가능하면 일자로 만들고 그리고 천천히 빨리 걷고 땀 내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중요하지 거리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우리가 믿는 거는 매일 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성.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뇌에 뉴런 번들이 생겨가지고 해비추에이션이 돼요. 습관화가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한테는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생에 다 그거 해야 됩니다.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100일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양에는 새벽 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100일 기도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토속화되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토속신앙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패밀리어하게 낯익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자, 하나만 더 질문 받을까요? 너무 열심히 저를 찾아오셔서 네,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요약하지만 걸으면서 빨리 걷거나 그런 거에 너무 내가 1시간을 걸어야 되고 땀나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뭐 내가 원칙을 이렇게 해야 되고 글쎄요 그거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간절한 어떤 제 마음을 잡념을 비우려고 하고 그리고 간절한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영혼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저도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생활화되면 그게 우리 모두 좋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